글쎄요, 최현미 기자, 법정에서 음독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경에 울산지방법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네.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실형 선고가 있었고요. 징역 10월에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선고되고 나서 보통 이제 바로 구속이 되기 때문에 선고되고 나면 구속 절차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설명을 합니다. 네. 당신 이런 절차로 이제 구속이 될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이제 옷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하나 꺼냈고요. 플라스틱 병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들이마십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 독극물이 들어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고 이 경비원들과 교도관이 바로 달려와서 제지를 하고 구토를 유도하고 119 구급대가 출동을 해서 위세척까지 했지만 조치는 했군요. 예, 네. 했지만 지금 상태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전주현 변호사님,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법정 안에 이런 정도는 들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법정에 들어갈 때는 보면은 정문에 이게 검색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는 금속 같은 거는 일단 제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액체는 검색대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 독극물을 그냥 이런 일반 생수병에 넣었다면은 경비원들 입장에서 물이구나 하고 또 제재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설마 독극물일까. 네. 근데 이번 일이 일어난 이상 법원 검색에 어떤 촘촘하지 않은 문제가 네. 있구나. 이거는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의 협조를 받아야만 검색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협조를 하고 아마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생수병에 있으면 당연히 물이겠지 하고 검색이 안 됐을 수가 있고 검색이 됐더라도 물입니다 하면은 그냥 통과시켰을 가능성이 하기는 있습니다. 못하고. 예. 네. 저도 법원에 다녀보면 이 검색 자체가 뭐 변호사 이제 뭐 기록을 들고 가니까 더 간소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을 봐도 가방을 그냥 검색대에 올리세요라고 하고 가방에 뭐 이상한 게 있으면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만 네. 호주머니 같은 경우에 잘 검사를 안 하거든요. 그냥 뭐 금속 탐지기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호주머니에 뭐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뭐 염산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가서 정말 법원에서 그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검색대를 설치를 하고 했던 건데 예. 이게 워낙 사고가 없었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법정에 이제 경위들이 또 법정마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위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너무 이걸 검색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항처럼 뭐 이제 호주머니도 한번 빼세요 이렇게 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해야 이제 법정에 대한 권위도 좀 더 높아지고 재판부도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사람을 해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10개월? 징역 10개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왜 이 사람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극물, 음독을 시도하기 직전에 재판부에다 호소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네. 말을 했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체중이 10kg 이상 빠질 정도로 이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면서 구속 사실, 내가 지금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다면 그 예. 사실을 가족이나 친척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고, 만약에 자신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고 난다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했던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런데 선고가 되면서 실제 실형 선고가 되면서 거의 좌절하고 네. 절망한 듯한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음도까지 하게 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러서 지금 재판장에 가게 됐냐면 그 산업단지를 개발한다고 이제 주변인들을 속여서 그 개발하고 나면 주변 임야를 너에게 싼값에 분양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1억 1천만 원을 이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슷한 혐의들이 좀 있어서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에 비슷한 범죄로 다시 이제 기소가 될 경우에는 가중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 딴에는 굉장히 피해를 변제해 주려고 박방으로 노력을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제로 신형이 선고가 되니까 예. 좀 굉장히 심하게 절망한 것 같다고 주변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또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은 네. 처음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실형을 달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피해 변제해가지고 그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든 합의를 봤어야 조금 형이 낮아지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예, 이게 그 전략 자체가 사기죄로 고소가 된 경우에 그 돈을 다시 뭐
결과를 내준다든지 그래서 이게 네. 사기 아니었다는 걸 입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피해액이라도 변제를 해야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그래 뭐 잘못은 했지만 피해액도 변제했으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집행유예라든지 아니면 좀 더 낮은 형을 이제 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이제 합의를 볼 거니까 좀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거의 1년을 재판 기간을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선고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선고가 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는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 새로 선고받은 부분만 이제 살게 되는데 집행유예가 아직 기간이 안 끝난 상태에서 선고까지 되고 또 법정 구속까지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흘리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고 만약에 자신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고 난다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했던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런데 선고가 되면서 실제 실형 선고가 되면서 거의 좌절하고 네. 절망한 듯한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음도까지 하게 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러서 지금 재판장에 가게 됐냐면 그 산업단지를 개발한다고 이제 주변인들을 속여서 그 개발하고 나면 주변 임야를 너에게 싼값에 분양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1억 1,000만 원을 이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슷한 혐의들이 좀 있어서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에 비슷한 범죄로 다시 이제가 출동을 해서 위세척까지 했지만 조치는 했군요. 예, 네. 했지만 지금 상태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전주현 변호사님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법정 안에 이런 정도는 들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법정에 들어갈 때는 보면은 정문에 이게 검색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는 금속 같은 거는 일단 제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액체는 검색대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 독극물을 그냥 이런 일반 생수병에 넣었다면은 경비원들 입장에서 물이구나 하고 또 제재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설마 독극물일까. 네. 근데 이번 일이 일어난 이상 법원 검색에 어떤 촘촘하지 않은 문제가 네. 있구나. 이거는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의 협조를 받아야만 검색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협조를 하고 아마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생수병에 있으면 당연히 물이겠지 하고 검색이 안 됐을 수가 있고 검색이 됐더라도 물입니다 하면은 그냥 통과시켰을 가능성이 하기는 있습니다. 못하고. 예. 네. 저도 법원에 다녀보면 이 검색 자체가 뭐 변호사 이제 뭐 기록을 들고 가니까 더 간소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을 봐도 가방을 그냥 검색대에 올리세요라고 하고 가방에 뭐 이상한 게 있으면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만 네. 호주머니 같은 경우에 잘 검사를 안 하거든요. 그냥 뭐 금속 탐지기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호주머니에 뭐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뭐 염산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가서 정말 법원에서 그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검색대를 설치를 하고 했던 건데 예. 이게 워낙 사고가 없었었는지 아니면 그냥 법정에 이제 경위들이 또 법정마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위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너무 이걸 검색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항처럼 뭐 이제 호주머니도 한번 빼세요 이렇게 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해야 이제 법정에 대한 권위도 좀 더 높아지고 재판부도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사람을 해할 수도 있을 예,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10개월, 징역 10개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왜 이 사람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극물, 음독을 시도하기 직전에 재판부에다 호소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체중이 10kg 이상 빠질 정도로 이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면서 구속 사실, 내가 지금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다면 그 사실을 가족이나 친척 누구에게도 글쎄요, 최현미 기자, 법정에서 음독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경에 울산지방법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네.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실형 선고가 있었고요. 징역 10월에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선고되고 나서 보통 이제 바로 구속이 되기 때문에 선고되고 나면 구속 절차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설명을 합니다. 네. 당신 이런 절차로 이제 구속이 될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이제 옷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하나 꺼냈고요. 플라스틱 병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들이마십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 독극물이 들어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고 이 경비원들과 교도관이 바로 달려와서 제지를 하고 구토를 유도하고 119 구급대